심지어는 나중에 안면 거상술을 받으려 때 이 미니 거상술을 받은 부위가 왜 미니 거상술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미니 거상술 자체가 조금 이렇게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아요. 미니 거상술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수술을 받는 분들은 이렇게 회복 기간도 좀 빠르고 그 다음에 절개도 조금 작고 이제 효과는 조금 크기를 원하고 약간 요렇다 보니까 미니 거상술이라는 말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좀 상업적인 단어라고 여기거든요.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 미니 거상술은 진정한 의미에서 거상술이 아닌지라 저는 미니 거상술을 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양한 수술 명칭들이 있어요. 그 안면 거상술에는 워낙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절개창을 조금 적게 넣는 방법들에는 이런 이제 관자놀이만 절개를 하는 소위 이제 막스 리프트라는 수술도 있고 또는 이제 귀 앞 정도까지만 이제 흉터가 있는 쇼스트카 테크닉 같은 그런 안면 거상 수술 방법도 있는데 만들어진 표현이다 보니까 미니 거상술을 한다는 병원마다 전부 다 절개 방법도 다르고 어떤 구조를 끌어올리겠다는 대한 어떤 정립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술 시간과 수술 비용도 되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미니 거상술은 정립이 되어 있지 않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묘하게 파고든 거예요. 이제 느낌상 실 리프팅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근데 이제 완전한 안면 거상은 부담이스럽다. 그런데 당신은 조금 젊고 처짐이 뭐 조금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금만 리프팅을 제대로 하자. 그 사이에 안면 거상술의 수술 중에서 그 위치를 파고드는 수술인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40대 초반에 미니 리프팅을 받고 나서 효과가 있어서 만족한다는 분은 제 주변에서는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막 미니 거상 받으러 가면 팔자주름도 좋아지고 맞아요. 막 다 좋아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미니 거상술하고 실 리프팅하고 둘 사이의 차이를 느낄 정도로 좋아지냐 여쭤보면은 대부분 분들은 거의 차이를 못 느낀다고 하세요. 실 리프팅은 뭐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제한된 효과를 미니 거상술은 그거보다 낫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전후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은 내가 과연 이 미니 거상술을 받은 게 실 리프팅보다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받았는지 그런 게 의심이 될 만큼 그러니까 미미한 차이밖에 못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뭐든지 최근에는 조금 작게 열고 빨리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좀 티가 덜 나는 방향을 원하다 보니까 이제 미니 거상술을 원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도 미니 거상술이 그 수술에 들어가는 손품이라던가 위험한 이제 얼굴 안에 구조물을 만난다던가 이런 위험 부담들이 훨씬 낮고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는 적절한 이제 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수요가 만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미니 거상술이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미니 거상술이라는 단어 중에 이 미니라는 단어가 수술하시는 선생님께도 굉장한 면죄부를 줘요. 말씀인즉 효과가 선생님 생각보다 너무 없습니다 했을 때 닥터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변명이 있어요. 미니 거상술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미니를 하셨으면은 원래 제가 설명드리고 기대한 효과도 이 정도입니다. 환자분께서 쫙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원하셨다면 처음부터 정통적인 방식의 그런 안면 거상 수술을 하셨어야지 미니 거상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수술을 희망하시면 이번에는 안면 거상술을 제대로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다소 조금 떨어져도 거기에 대해서 미니 거상술을 선택한 환자분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닥터의 입장에서는 약간 변명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게 제 생각에는 조금 크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좋은 핑계거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절개가 작으면은요, 이게 들어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작으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까지 이제 절개를 하면은 방일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절개를 해야 얼굴 전체가 이렇게 들리니까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면 거상이 효과를 보려면은 근막층이 잘 당겨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근막층을 흔히 이제 스마스 근막층이라고 하는데 스마스층이 잘 당겨지려면은 이 스마스층을 꽉 붙잡고 있는 유지인대를 끊어내야 돼요. 그런데 유지인대는 대부분 거의 광대에 있는 위치, 광대에서부터 입가주름 따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수술할 때 얘를 끈으로 들어가려면은 귀 앞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절개를 요만큼 내고는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지인대를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근막층이 잘 이동을 안 하고 근막층이 이동을 안 하니까 장기적인 리프팅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위치까지
박리를 들어가려면은 어느 정도 절개의 범위가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미니 거상에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술 결과가 환자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못 따라오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니 거상의 제일 최대 단점은 그거예요. 효과는 실 리프팅에 비해서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하지만 또 거상 수술을 했다고 흉터는 또 흉터대로 있어요. 근데 이제 풀 거상술, 이제 뭐 얼굴에서부터 목까지 포함되는 거상술을 받으면은 절개선이 머리카락 따라서 이렇게 가고 귀 앞에 절개선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귀 뒤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흉터를 이제 걱정을 할 때 귀 뒤에서부터 올라가는 흉터는 별로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왜냐? 내 눈에도 안 보이고 상대방 눈에도 안 보이기 때문에. 결국 흉터를 평가를 할 때는 머리카락에서부터 이제 귀 앞부분에 대한 평가이거든요. 그런데 미니 거상술은 또 수술할 때 귀 앞에 절개는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대로 수술하는 것과 미니 거상 사이에서는 흉터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효과는 실 리프팅과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미니 거상술은 굉장히 상업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 진정한 의미에서 거상술이라 보기 힘들다는 면에서 환자분들을 설득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나중에 안면 거상술을 받을 때 이 미니 거상술을 받은 부위가 유착이 돼 있어서 오히려 이제 재수술이 힘들어지고 또 이제 환자분들에게 경제적으로도 재수술 비용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니 거상술을 크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셔츠가 바뀌어 있겠네.